안녕하세요. 리리입니다. 제가 25년 일본에 살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직접 운전을 해봤는데요. 이건 다르다 느낀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는 코인 주차장. 이 근처 아마 하루 정도 되면은 보통 1,500엔 이 정도 하는데 여기는 하루 받쳐도 한 1,000엔 정도 하는,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여기다가 항상 받치는 편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는 곳이 나고야성 바로 앞쪽에 있거든요. 왔을 때 한국처럼 생각을 하고 길에다가 잠깐 주차를 했었거든요. 잠깐 공원 옆에다가 받쳐놓고 한 바퀴 돌고 오는 사이에 딱지를 끊었어요. 돈으로 하면은 15만원 정도죠. 그때 25년 전에 한국에서는 그 주차 위반하면 2, 3만원 정도 할 때거든요. 너무 놀랬죠. 15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이치 지역은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차량 보유율이 굉장히 전국에서도 높은데 살려고 하면은 일단 주차장이 없으면은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저희가 와서 아파트에 살 때인데 그 주차장을 하나를 빌리는 그 금액이 조금 비싸거든요. 지금 여기 나고야 시내 같은 경우에는 뭐 25,000엔, 3만엔 정도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 2, 30만원 정도 줘야지 그 주차장 하나 자리를 빌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 하고 저도 이제 차가 필요하니까 제 차를 이제 하나 사면서 주차장을 2대 빌리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차량을 살 때는 우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샀는데 차를 받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집 앞에 있는 공원 옆에다가 차를 주차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딱지를 벌금을 한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 규칙이 되게 정말 엄해서 초등에서 뭐 몇 미터 이내는 18,000엔, 그러니까 한 18만원, 그리고 뭐 보통이 한 15만원에다가 그 경찰서에 가면은 또 벌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2-3번 이렇게 딱지를 끊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주차장 빌리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계약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우리 딸이 저 한국 가가지고 제일 놀란 게 길에다가 왜 밤에 보면은 막 그 양쪽 길가에다가 주차해놓고, 특히 저희 친정 동네는 차량 그 중앙선 있는 데에다가도 차를 주차를 해놓고 밤이 되면 그러거든요. 우리 딸이 뭐 그 모습 보고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차장에 넣었잖아요. 절대 저는 정말 금방 잠깐 볼일을 보더라도 근처 주차장에다가 꼭 넣거든요. 그 나고야 시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은 아니지만 실버,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 2명씩 그 노인 일자리처럼 해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어느새 금방 받쳐놓으면은 바로 와가지고 그 딱지를 끊으니까, 그래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길이나 이런 데다가 주정차 함부로 하고 그러지 않고 잘 넣는 것 같아요. 이제 단독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다 딸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장 3대분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친구가 그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집이 3층 집으로 너무 멋있게 지었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주차장을 이제 안 만들었냐 그랬더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 앞에 주차를 하잖아요. 근데 뭐 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손해보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친구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조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 가면은 뭐 주차난이 정말 심하잖아요. 없으면 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면 한국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거기는 계약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뒤에 누가 오기로 했는데 차량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며칠 몇 시에 누가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량을 미리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끔 하거든요. 그런 거를 도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는 사람들도 한국 가서 가장 놀라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주차 한국 진짜 정말 저도 가면은 진짜 놀랄 정도로 화재가 나거나 뭐 이럴 때 소방차 이런 것도 진입하기가 힘들 정도잖아요. 특히 한국 뭐 아파트 이런 데서 앞뒤로 막 주차해놓고 차 밀고 이런 거는 일본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 하거든요. 내가 차를 사서 그 운전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이것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차를 보관하는데도 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면은 한국의 그 주차난이나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지가 25년 전이니까 25년 전에는 그때는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뭐 운전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막 운전하고 가면은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밖에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괜히 와가지고 막 누르고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일본에 오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여기 뭐 정말 사고가 나지 않으면 크락션을 울리거나 그런 것도 없어서 그 일본이 저는 운전하기는 진짜 정말 편한 것 같고, 일본하고 다른 점이 그 운전석이 이제 다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오른쪽에 있고 한국은 이제 왼쪽에 있어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막 반대쪽에서 차가 오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이제 뭐 잘 안 하긴 하지만 가끔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렌트카 빌려가지고 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되는 것 같아요. 처음만 조금 어색하지 한 5분 10분 정도 지나면 바로 그냥 그 운전석 반대인 거는 바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며칠간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일본에 오잖아요. 한국에서는 일단 길이 넓고 중앙분리대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반대로 일본에 와가지고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체로 그 길이 좁고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핸들이 뭐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뭐 다 상관이 없는데, 그 중앙분리대가 없으면 저도 모르게 막 그 역주행할 때가 있어요. 진짜 몇 번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역주행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로를 달리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그런 데는 앞차만 따라가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중앙분리대가 없고 뭐 길이 2차선이고 이럴 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날씨가 정말 좋네요. 공원에 사람들도 많고 좋습니다. 제가 근데 25년 전에 와서 한국이 지금 변했을지 어쨌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편하다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일본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양보 문화인 것 같아요. 일본은 끼어들려고 이렇게 깜빡이 넣고 그러면 정말
거의 다 끼워주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는 막 끼어들려고 하면은 일부러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못 끼어들게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많이 양보해주고 끼워주고 그런 문화라서 그런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뜬이 없이 그 횡단보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양쪽에 사람이 서 있는데 멈추지 않으면 그거 바로 그 신고하면 벌금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아 가지고 2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벌금이지만 정말 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25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운전 면허증이 골드 면허가 있거든요. 그 신호 위반도 하나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골드 면허를 받는데 제가 골드 면허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골드 면허를 못 받은 이유가 5년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뭐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아 가지고 걸리거나 이런 문제로 그랬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튀지 않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누구 하나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졸졸이 따라가는데 자기가 먼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튀지 않으려고 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이런 게 운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차량이 부의 상징이라고 할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냥 생활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제 주위를 봐도 아무리 그 좀 힘든 사람이라고 그래도 차량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2대, 3대 있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2대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 때는 딸도 차가 있어서 3대가 있거든요. 차가 3대 있으면 정말 부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차를 그냥 생활의 필수품? 이런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쿄 이런 데나 나고야 시내나 이런 데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변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전철역까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집 앞에 버스도 있어요. 버스도 있지만 보통 그 정도 있으면 차량을 다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집에 이제 2대 정도 뭐 멀리 안 보더라도 저희 옆집도 그 옆집도 저희 집을 둘러싼 집들은 다 2대 3대씩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이죠. 뭐 낭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필수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마 차량일 것 같아요. 일본에 있으면서 살면서 차를 절대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후에 한국에서 차박이 정말 인기가 많았다잖아요. 사실은 제가 한국으로 따지면 뭐 카니발 정도 되는 그런 조금 큰 차인데 제가 혼자 타면서 이렇게 큰 차로 바꾼 이유도 사실은 그 차박 이런 거를 이용을 하려고 이제 큰 차로 바꾼 게 있는데 한국에서 그 차박이 유행을 하면서 뭐 쓰레기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뭐 그런 제한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는 차박을 이용하기가 정말 편해요. 근데 그 차박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뭐 요리를 해 먹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뭐 현지 식당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그 아오모리에 있거든요. 여기서 아오모리까지는 몇 킬로야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차로 운전을 하고 가면 고속도로로 가도 1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먼 곳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학교 옆에 치바라는 곳에 딸이 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휴가가 되면 남편하고 딸한테 갔다가 그리고 아들한테 갔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데 호텔을 이용을 하면 정말 비싸잖아요. 차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온천이나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호텔에서 뭐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려고 이제 조금 큰 차를 이제 준비한 것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편의점 화장실을 그냥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차량 휴게소 비슷한 미치노駅라는 데가 있어요. 거의 진짜 마을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미치노에키라는 곳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미치노에키는 그 차에서 쉬어갈 수 있게 잠을 잘 수 있게끔 뭐 화장실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미치노에키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차에서 뭐 잠만 자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박하기도 일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차박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이야기 안 했네요. 고속도로비 정말 비쌉니다. 톨게이트 비용이 아마 한국보다 단위가 틀릴 거예요. 뒤에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중간에 한 30분 정도 고속도로 타면은 비용이 한 15,0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나와요. 왕복하면은 톨게이트 비용이 뭐 3만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비용은 진짜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같이 그 차박하면서 그 국도 이용해서 가다가 또 뭐 좋은 곳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쉬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맛있는 음식 있으면 또 찾아서 먹고 이런 게 정말 여행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경차 하나 이렇게 뭐 여행 같은데 차박으로 즐길 수 있는 큰 차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대 보유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 2-3개월 유튜브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제 방학이어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찍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이 되면 신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4월 신학기가 시작을 하고 이제 유튜브를 내가 못하겠구나 이런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네요. 오늘 퇴근하면서 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어느새 그 몇 마디 그렇게 그냥 이야기 하다 보니까 거의 그냥 집 근처에 다 왔네요. 이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